자,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홍준표 이제 그 시장이 네. 이번에 이제 그 했던 이야기를 조금 저희가 더 짚어보려고 하는데 네네. 어깨 세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이 나라를 망치고 당도 망쳤다. 그리고 이번 경선 과정에서 공작이 있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지금 이제 폭로를 하고 있고요. 한덕수에 대해서는 무상열차를 노리며 윤석열 아바타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홍준표 전 시장을 지금 굉장히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지만 한마디는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고 이제 동의할게요. 네. 아니, 홍준표 시장도 그래.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불렀을 때 달려가갖고 코박공하고 그렇죠. 한덕수 비난하고 그랬었죠.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실을 몰라서 그럼 저기 허리 굽히고 한덕수를 애숭이 그러면서 누구야 윤석열 뜻에 따라서 한덕수 죽이기에 가장 전면적으로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홍준표잖아요. 한동훈 죽이기에 가장 먼저 나섰죠. 또. 단 한동훈 죽이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이야? 윤석열의 공작이었다. 그렇죠. 당무에 개입한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저기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나 혹은 당 대표가 되지 못하게 그리고 또 나아가서 대통령 후보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이 전초전이었잖아요. 그걸 그렇죠. 홍준표한테 시켰으면 홍준표가 한동훈이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그때 말렸어야지. 그렇죠. 당무 개입하지 마세요. 사실상 지금 하는 얘기를 그때 했어야지 되는 그럼, 건데 그럼. 이제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당하고 나니 이용되고 버려지고 나니 이런 얘기를 일단 하는 겁니다. 그때 네.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지. 야, 홍준표 내가 이제 드디어 친윤 그룹을 전부 다 등에 업으면 나 이번에 진짜 대통령 후보 진짜 될 것 같아. 이 생각을 했겠지. 그리고 그렇죠. 자기가 이용하려고 도리어 이 정치 한 8단, 7단의 능그렁이 그 마음으로 갖고 온갖 그런 편 다 들고 앞장서서 한동훈 죽이기 나섰다가 이제서야 윤이 다 공작이야 당무 개입이야 이제 그만해라고 하는 홍준표의 그 정치 행보에 대해서 한두 번 우리가 겪어본 거 아니니까 일단 그 욕은 여기서 그치기로 하고 네. 사실 근데 맞는 말이라서 그렇죠. 그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목소리를 높였을 뿐이지 네네. 어쨌든 지금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렇게 윤석열의 지령을 받듯이 사실상 한동훈 죽이기 앞장섰던 이제 홍준표인데 이번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마이크를 조금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조금 보니까요. 경선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네. 처음 경선에 돌입해서 국회의원 48명, 원외 당협위원장 70여 명의 지지를 확보했을 때 네네. 국민 여론에도 앞섰기 때문에 2차에서 무난히 과반수를 할 줄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하여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우며 탄핵돼서는 윤석열 재신임 투표를 몰고 가려고 했을 때 나는 설마 대선 패배가 불보듯 뻔한 그런 짓을 자행하겠냐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실제로 현실화가 돼서 김문수는 김덕수라고 자칭하고 다녔고 용산과 당 지도부도 김문수는 만만하니 김문수를 밀어 한덕수의 장애가 되는 홍준표를 떨어뜨리자는 공작을 꾸미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우리가 다 일단 동의가 되는 내용들이네요. 네. 약간 과장은 했어요. 48명이 갔다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네네. 이번에 홍준표도 사실 좀 처음에 실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당대표까지 한 사람인데 그렇죠. 이렇게 현역 의원들이 안 와. 뭐 이런 그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처음에 뭐 이렇게 48명이라는 거 우왕좌왕 했던 어떤 상황이고 차라리 오세훈이 같은 상황이었어. 오세훈이 50명이 넘는 거의 50명 가까운 사람들이 오세훈한테 가 있었던 마치 자기가 친오인 양 행세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세훈도 배반을 당했고 홍준표도 어쨌든 몇십 명이 자기한테 호의적으로 반응했던 것을 착각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솔직히 정확하게는 홍준표는 무슨 공작을 벌인다?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홍준표는 중간에 자기 포지셔닝이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찬탄, 이쪽은 반탄, 확실하게 친윤, 반윤 이게 구도가 되는데 자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한 포지셔닝을 했거든 이번에. 그것과 그 다음에 홍준표가 진짜 이제 맛이 갔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왜? 그 3년 전에는 그래도 뭐 태도는 똑같아요. 얼르고 달래고 하면서 막 그냥 능우렁치만 하는데 그래도 뭔가 이 사람한테 맡기면 뭔가를 할 것 같아. 라는 이미지라도 있었거든. 네네. 이번엔 아무것도 없어요. 이병태 교수를 대신 내세요 이제 대통령. 그랬었죠. 맨날 모르면 이병태 교수가 시킨 거라고 얘기하고 머릿속에 드는 거는 이병태예요. 자기가 솔직히 제대로 못한 거예요. 홍준표는 네네. 공작을 당한 건 누구? 한동훈이
풍장을 당한 거지. 한동훈이 당했죠. 그 홍준표를 무서워했을까? 내가 보기엔 홍준표 이번에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아, 오히려 그러니까 홍준표도 지금 이제 메타인지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친윤들이 공작을 했던 대상은 한동훈인데, 그리고 이제 홍준표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도구로서 그냥 사실상 사용이 됐던 거죠. 그렇죠. 네, 김문수도 지금 사실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나라를 망쳐놓고 이제 당도 망치고 한국 보수 진영도 망치려 하느냐? 지더라도 명분 있게 져야 된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명분이 생긴다. 니들은 이념 집단이 아닌 이익 집단에 불과하고 토리당도 그래서 소멸된 것이다. 윤석열은 나라를 망치고 당도 망치고 있다. 용병 하나 잘못 들여 나라가 멍들고 당도 멍들고 있다라고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네. 조금 무식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토리당이 아니라 휘그당이 없어졌어요. 아, 휘그당. 네, 토리당은 지금 보수당이 토리당이에요. 아, 그렇죠. 지금 이제 보수당으로. 지금의 노동당은 휘그당이 아니에요. 휘그당은 원래 있었는데 진보 네네. 쪽으로 있었는데 휘그당이 소멸됐고 그다음에 타당 제3당인 노동당이 진보 쪽으로 가서 지금 토리당과 노동당 즉 보수당과 노동당이 된 거거든. 토리당은 끝끝내 디즈레일리 수상 같은 경우 30년 동안 집권 못하다가 완전히 당을 탈바꿈해서 그 다음에 보수 천하로 몇십 년을 갑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해서 계속 살아남은 게 토리당입니다. 그리고 또 팩트 체크를 또 해주셨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반문하고 있는 거는 너는 뭐 했냐 이러거든요. 그렇죠. 네, 홍준표 당신은 뭐 했냐 이거. 그렇죠. 지금 가장 화가 나는 게 이거야. 나라 망쳐놓고 이제 당도 망쳐놓고 보수 진영도 망치려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려면 네. 이런 정도의 정말 그 인사이트가 있는 통찰력이 있는 정치인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오기 전에 뭔가를 했었어야지. 그렇죠. 이거 눈치 보고 나한테 기회가 올 거야라고 하다가 기회가 실질적으로 안 오니까 이제서야 나라 망치고 뭐 하고 고함을 질러대.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초선 재선이랑 뭐가 달라요? 그렇죠. 대통령 후보를 지금 몇 번을 했어 이 사람은. 그리고 당 대표도 했고 원내대표도 했고 당에 특혜를 받은 사람이야. 솔직히 홍준표는. 그렇죠.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자기가 안 됐다고 나라 망치고 이거 아니라. 그렇죠. 자기가 되든 안 되든 올바른 방향으로 당이라든지 혹은 보수 진영을 걱정하면서 퇴척이 얘기를 할 때 했어야지. 한동훈처럼. 그렇습니다.